지금까지 그 도각록에 해당되는 구간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성경잡지의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잡지에 해당되는 구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잡지는 이 성경과 그 주변 지역의 이 잡다한 이모저모를 기록한 기록이다. 그래서 약 한 5일 정도에 거쳐서 이 구간을 지나갔습니다. 요양 바로 위에 있는 심리하에서부터 소흑산 지역, 광영 지역까지 해당되는 구간이고요. 지도에서 보면은 심리하에서부터 이렇게 흑산 지역까지입니다. 지금 심리하성에는 과거의 관제묘에 그 터로 보이는 것들이 남아 있고요. 백탑 지역을 지나고, 백탑은 심양 바로 인근에 있는 그 마을입니다. 예. 특히 이제 심양이 중요한 것은 병자호란 이전에는 요양에서 밑에 지역 해주, 그 다음에 광영으로 이어지는 노정을 택했는데, 병자호란 이후에는 심양을 거쳐서 북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호란 이후에 이 사행들이 심양을 거쳐갔기 때문에 사신들이 심양을 가면은 항상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청이라고 하는 오랑캐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당시 끌려갔던 소현세자, 복림대군, 이런 이 왕자들, 그 다음에 같이 호종하면서 따라갔던 신하들 이야기, 그래서 전쟁에 대한 참상이나 이런 것들, 오랑캐에 대한 비분감,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한 시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양에 가면은 이 병자호란에 관련돼서 조금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실제 심양에 가면 병자호란 관련된 유적들이 의외로 남아 있습니다. 심양의 혼화를 거쳐서 바로 심양 성 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에 가면은 고궁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조선과 청의 가장 핵심적인 이 연결고리였던 바로 조선관이 있고요. 조선관은 이 청나라 황제와 이 예부를 중심으로, 예부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가 조선관에 머물면서 청나라 고궁에 가서 청나라의 입장을 듣고 오기도 했는데, 그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게 예부인데, 지금 현재 예부라든지 형부의 그런 그 자리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신들이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머물러 있을 때 심양에 오면 바로 세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 청나라에서 의도적으로 세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조선 사신들은 그 주변에 있는 이쪽에 성 밖에 있는 동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렀다가 청나라와의 관계를,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야 세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곳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특히 제일 중요했던 심양 고궁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양 고궁에 가면 이제 대정전하고 시방전이 있는데, 명청 교체 시기에 청나라와 명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청나라가 승리를 하면 전리품들을 여기다 펼쳐놓고 세자를 불러서, 세자나 왕자나 신하들을 불러놓고 구경을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강성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조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청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일부 노획물을 세자에게 황제가 선물로 주기도 했었던.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 고궁에 있는 봉황루에서 그 승리의 잔치를 펼치기도 했는데, 그런 그 잔치를 열 때 조선의 세자를 불러서 잔치에 참여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심양의 곳곳에 그 당시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들이 남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양의 예부의 그 외관들이 조금 변형이 되긴 했지만 지금도 남아 있고, 형부의 모습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 세자가 머물렀던 조선관이라고 있는 곳이 바로 대남문을, 여기는 그 소남문이고요.
여기는 토성이에요. 토성을 지나서 이제 석성으로 되어 있는 그 문, 대남문을 지나면 바로 대남문 안쪽에 고려관이라고 하는 그 호동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세자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성 위에서 바로 성 밑에 있는 이 그 관소를 감시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소현 세자가 들어왔을 때 한 달 만에 지어준 건축물이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유치원으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로건설 그 관련한 회사의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심양의 남탑은 과거에 조선의 그 포로들이 끌려와서 노예시장이 열렸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강빈이나 소현세자는 심양관에 있을 때 농사를 지어서 관소의 물품이나 이런 경비들을 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심양장계나 그 심양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농사를 지었던 곳들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암이 심양에 머물 때 이틀 동안 술집과 골동품상 집에 가서 중국의 그 이 상인들과 밤새도록 필담했던 곳들이 바로 예속제, 가상루라고 하는 그런 그 공간들인데 이 지역이 그 예속제나 가상루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서문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신들은 당시에 이제 실승사라든지 심양에 있는 많은 명소들을 지나갔고요. 심양을 벗어나면은 그 당시에 청나라의 황태극이 지었던 건설했던 영안석교를 지나게 됩니다. 영안석교 이 지역은 예로부터 전쟁터로 이용되던 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진창길이었는데 이 길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이런 석교도 만들었던 곳입니다. 이 석교를 만들 때 소현세자가 붙잡혀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소현세자가 조금 전에 보았던 실승사라든지 영안석교 건설하는데 비용을 일부 좀 부조하기도 했었어요. 예. 연암은 이틀 동안 심양에서 그 학자들하고 밤새서 필담하고 하느라고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대석교 지나면서 졸다가 미처 지나가는 그 낙타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부와 하인이 나중에 연암이 일어났을 때 지나가면서 낙타를 봤다고 하니까 그 낙타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열알게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하인들이 얘기해줬던 그 낙타의 모습이고요. 예. 거류화는 우리가 이제 흔히 요하라고 하는데 요동과 요서를 구분하는 경계이기도 했고 과거에 고구려의 이제 영토의 구분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구려의 영토가 북경 근방까지 갔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아무튼 이 거류화라고 하는 요하를 건너서 사행들은 산해관 방면으로 계속 가게 되고요. 이 지역은 원래 지금 중국의 3대 유정 중에 하나가 있는 매우 비옥한 자연 보고입니다, 사실. 예. 신민둔을 거쳐서 황기보, 백기보 이런 그 지역을 지나가고요. 지금도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나 다름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연행사들은 사막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런 그 민가의 건축물들의 매우 다양한 모습들,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 게 바로 이 일자옥이에요. 지붕이 없어, 석가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휙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을 무량옥, 대들보가 없다고 해서 무량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붙였는데 이 지역을 가면 이런 모습들을 지금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일판문, 반란문, 이도정 이 일대는 연행길에 진창길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동지사들이 겨울에 북경에서 있다가 2, 3월에 조선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 지역이 이도정에 오면 거의 뭐 한 4월, 5월쯤 되거든요. 이때 되면 땅이 녹아가지고 진창길이 돼서 뭐 말이 빠져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정도로 진창길. 특히 우기에는 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해로 사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진창길이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장마가 지나고 나서 날이 좋아진 지도 한참 지났는데 여전히 물이 안 빠져가지고 이렇게 연도에 그 고여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가진. 열하를 600년 연행 역사에서 딱 2번 갔다고 했는데
연안 박지원 이후에 10년 후에 갔던 서호수 박제가 유두공 일행이 이 심양에서 열하로 바로 갔던 길이 바로 여기 호가진에 있는, 옛날에는 그 신민 말고 신점이에요. 맞아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신점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호가진, 호가와, 호가붕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마을에서 바로 사신들은 심양에서 이렇게 쭉 북경으로 가고 열하로 가려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이제 분기가 되는 겁니다. 월봉에서 이 요동벌판을 바라볼 수 있고요. 조선 사신들은 이 호가진을 지나면 소흑산에서 바로 묵어가게 되는데, 소흑산은 일종의 중간 기착지로서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조선 사신들의 아랫사람들 회식 장소나 다름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행 기록에 보면 소흑산에 도착하면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밥 짓는 주방들이 미리 도착을 하면 짐을 풀고 돼지를 잡고, 예, 계속 이어서 오는 사신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숙소가 정해지면 숙소에 짐을 모두 정리를 해놓고 아랫사람들 전부 다 그 돼지 그 회식하는 자리에 갑니다. 예. 연행길에서 여행 중에 이제 중요한 그런 그 여정들을 지나오면서 많이 피로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중간 기착지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그 작은 잔치들이 있었던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